당신, 지금 어디서 함부로 서성거리고 있는 거야? 구 대표가 거칠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청담동 명품 시계 부티크 안을 가득 메우고 무언의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퍼졌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나요? 한 중년 남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되물었다. 어딘가 비싼 수트를 입은 손님들 사이에서 비교적 수수한 차림새에 그는 위축된 자세로 서 있었다. 구 대표는 콧방귀를 뀌며 손을 휘저었다. 이런 데서 사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 상점이 얼마나 귀한 시계만 취급하는 줄은 알고 있어. 그 남자는 옆에 놓여 있던 광고 브로슈어를 흔들며 입을 열었다. 분명 인터넷으로 예약까지 했는데요. 고객 응대 리스트에도 제 이름이 있다고 확인했습. 제가 지난주에 그건 우리 직원 실수지. 당신이 정말 이 고가의 시계를 살 형편이 된다고 생각하나? 지금 눈으로 봐도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상대할 레벨은 아닌 것 같군. 대표님 너무 심하십니다.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시선을 집중했고 몇몇은 난처하다는 듯 서로 수군댔다. 심해? 내 말이 틀렸나?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내가 할 일이지. 구 대표는 자신만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사내 보안팀, 이분을 문 밖으로 모셔. 직원 두 명이 급히 달려와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구 대표의 날 선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문 앞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이 조심스레 다가오려는 순간 부티크 안에 있던 누군가가 낮게 중얼댔다. 어이,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저분이 뭘 잘못했지? 조용히 서 있던 몇몇 고객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자 구 대표는 못마땅한 기색으로 모두를 훑어보았다. 여기는 청담동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시계점이니 차 한 대 값이 넘는 시계가 매장에 수두룩해요. 그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고요. 그 중년 남자는 억울함에 울컥한 듯했다. 저도 시계를 굉장히 좋아함니 돈이 없다는 생각도 맛에 전 됐고 지금 당장 나가세. 여기서 상품가치 훼손되는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구 대표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격앙되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지독한 갈등의 서막에 매장 안은 일순간 정적이 맴돌았다. 그러나 곧 한쪽에서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손님도 나타나고 또 다른 손님은 조용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이거 너무 심해 봐야 할 것 같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참, 이 매장 분위기 왜 이래? 완전 최악이잖아. 라며 옆에서 속닥이던 한 여성 손님이 친구의 팔을 잡아 끌었다. 너 영상 찍고 있어? 혹시 나중에 증거가 되지 않을까? 나도 그런 생각이야. 구 대표 저 태도는 좀 문제가 많네. 저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거. 대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매장 안에는 값비싼 시계들의 영롱한 광채가 흐르고 모든 시계에 비치는 조명조차 섬세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유리 진열장, 그리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깔려 있어야 할 공간이 오늘만은 긴장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구 대표의 꽉 막힌 고집스러운 자세에 직원들도 입을 꾹 다문 채 사태가 커지는 걸 막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바로 이 부티크에는 또 다른 인물이 조용히 들어서 있었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흠칫 놀랐다. 저기, 혹시 손흥민 아니야? 진짜 손흥민 선수? 설마, 아니 맞는 거 같은데? 절묘하게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그가 매장 뒤편에 가만히 서 있었다. 이미 들어와 있었던 그는 우연히 이 난처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 봐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일이 크게 벌어질 조짐이야. 한 손님이 낮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속삭이자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근데 굳이 우리가 나서야 해? 몰라. 근데 왠지 조금만 더 지켜보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어지는 갈등 상황의 향방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지금 이 청담동 명품 시계 부티크에서 벌어지는 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러나 잠시 후 구 대표는 시선이 머물렀던 한 지점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가만히 뒤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내.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도 풍기는 아우라가 심상치 않았다. 구 대표는 헛기침을 했다. 잠깐, 저기 뒷사람. 이 매장 방문 목적이 뭔가요?
혹시 또 헛걸음으로 온 건 아니겠죠? 그러자 그 인물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매가 익숙했는지 몇몇 손님들은 이미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지만 구 대표는 잘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죄송한데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도 예약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전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요. 무슨 일인가 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약 이름이 뭐죠? 구 대표가 확신 없다는 태도로 물었다. 손흥민입니다. 그 답을 들은 순간 여기저기서 수근거림이 터져 나왔다. 진짜야? 정말 손흥민이야? 저분이 직접 와서 시계를 보려고 하나 봐. 하지만 구 대표는 아직도 그 이름을 듣고도 실감이 안 나는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손흥민,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하고 똑같네요. 본인이라는 증거 있어요. 주변 손님 중 몇 명은 경악스럽다는 듯이 말도 안 돼, 그 얼굴을 몰라 하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직원들도 화들짝 놀라며 대표님 정말 손흥민 선수 맞습 확인해 보셔야 하고 다급하게 말했지만 구 대표는 시큰둥한 태도로 손을 내저었다. 좋아, 일단 내가 착각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어떤 시계를 보러 왔어요? 여기 있는 시계 중에 마음에 든 게 있나? 우리 매장은 웬만한 VVIP가 아니면 구경도 쉽지 않은 곳인데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진열장에 진열된 시계들을 둘러보았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고가의 시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브랜드에 따라 섬세한 메커니즘과 화려한 보석 세팅이 다채로웠다. 사실은 오늘 특별히 신제품을 본다고 예약을 잡았어요.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여기서 독점으로 들어온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눈을 반짝였다. 네, 맞아요. 그 모델은 저희가 한정밖에 안 들어온 한정판이라서 예약 고객 중에서도 VVIP만 볼 수 있게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 대표는 못마땅하다는 듯 입맛을 다셨다. 손흥민이든 누구든 여기 들어와서 우리를 평가하려면 확실한 구매 의사를 증명해야 해요. 그냥 이름만 유명하다 해서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대표님, 그래도 손님은 예약까지 하셨잖아요. 다른 직원이 조심스레 나서며 설득하려 하자 구 대표의 목소리가 거칠게 올라갔다. 조용히 해. 다짜고짜 밀려오는 엉뚱한 손님들 정리 못해서 이런 사달이 났잖아. 조용히 지켜보던 손흥민은 뒷짐을 지고 있었다. 옆에서 억울하게 쫓겨날 뻔한 중년 남자도 아직 떠나지 못한 채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며 상황을 주시했다. 매장 안은 다시 숨막히는 정적에 쌓였다. 그때 뒤편에서 한 여성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건 너무 이상해. 아무리 명품 시계 부치크라도 그렇지. 저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대표가 너무 거만해. 그런데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손흥민이라면 곧 한바탕 난리 날지도 몰라. 구 대표가 후회하게 될지도. 우리 그냥 지켜보자. 이거 왠지 인터넷에 퍼지면 크게 기사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손흥민이 이 매장 와서 차별당했다면 난리일 텐데. 한편 매장 한가운데에 선 구 대표는 아직도 여유로운 듯했다. 자, 흥민 씨였죠. 우리한테는 BBP만 볼 수 있는 시계가 있습. 그 시계를 보고 싶다고요? 좋습. 근데 정말 그걸 살 만큼 시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손흥민은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시계에 대한 지식이요? 네, 여기 있는 것들 전부가 쉽게 살 수 없는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하나하나가 역사가 있고 배경 스토리가 있고 희소성이 어마어마하죠. 가격만 큰돈이면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말에 매장 직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설명했다. 대표님께서는 시계의 애호가라서 고객이 시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쉽게 안 보여주십니. 특히 한정판은 기시시먼 노아 스타츠. 손흥민이 부드럽게 웃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시계를 좋아해서 여러 모델을 갖고 있습. 물론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브랜드별 특징이나 역사 정도는 제 나름대로 많이 공부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축구하면서 받은 상금으로 처음 시계를 샀을 때부터 시작이었죠. 구 대표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태그 호이어 시계를 톡톡 두드리며 비웃듯 말했다. 축구 선수가 되면 스폰서나 협찬받아 시계 그냥 차면 되지 않나. 사실 시계 애호가라면서 제대로 된 시계 쓰는 사람 보기 힘들더라.
대부분은 협찬받은 게 전부니까.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저건 정말 선을 넘었지 않아? 그래도 저 말은 좀 심한데?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했다. 협찬 시계도 감사하게 차고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시계도 여러 브랜드 있습. 예를 들어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건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 5711 모델인데 디자인이 워낙 그러자 구 대표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파텍 필립 노틸러스는 시계계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자랑하는 대표적 컬렉터 아이템이었다. 손흥민은 이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었다. 오데마 피게의 로열 오크도 좋아해요. 초창기 제럴드 젠타 디자인이라 각진 베젤이 특징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클래식한 느낌을 선호하다가 최근에 좀 더 스포티한 라인업으로 확장해서 직원 중 몇 명은 이미 깜짝 놀란 얼굴로 서로 쳐다봤다. 저런 전문적인 얘기까지 하나? 손흥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소장한 모델 이야기를 덧붙였다. 롤렉스 서브마리너야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들 아는 거고 IWC 포르투기저도 제 옷 스타일에 맞춰서 자주 착용하곤 함니 오랜 전통이 있는 브랜드라 무브먼트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요. 그리고 리샤르 밀 같은 시계들은 워낙 독특한 소재를 쓰기도 하잖아요. 강도나 경량화가 뛰어나서 운동선수들이 차기엔 꽤 실용적인 편이기도 하고. 이나의 고에스 그가 천천히 시계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구 대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매장 직원들은 뒤에서 와, 저 정도면 정말 시계 마니아인데? 하고 나지막이 감탄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중년 남자도 자기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나도 시계 좋아하지만 저건 수준이 다르네. 하고 중얼거렸다. 어허, 그래봤자 지식 자랑에 불과하지 않나? 구 대표가 애써 태어난 척 말을 뱉었지만 목소리가 이전처럼 당당하지는 않았다. 구 대표님. 손흥민이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지 지식을 뽐내려는 게 아닙니. 시계는 값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역사, 공예,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이 담겨 있잖아요. 그걸 알고 존중해야 이 매장에 들어와서 시계를 살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커튼즈. 그렇지. 우리가 취급하는 시계는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니라 예술품이니까. 저는 충분히 그 가치를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온 겁니 한정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매장 직원 중 한 명이 구 대표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대표님, 어서 한정판 모델 보여드리는 게. 이미 분위기도 불편하고 손님 응대를 계속 미루기엔 명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 대표는 도도하게 턱을 들어 올렸다.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평가해 보시죠. 이 모델은 우리나라엔 딱 한 점 들어온 파텍 필립의 특별 커스텀 에디션입니다. 케이스는 플래티넘이네요. 투명백 케이스로 무브먼트가 보여서 예술적 가치가 더 크죠. 파텍 필립 칼리버 24 계열인가요? 인덱스가 독특한 게? 이렇게 커스텀 마커가 들어간 모델은 처음 보네요. 곁에서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감탄을 터뜨렸다. 맞습니다. 정확해요. 칼리버 240 무브먼트 중에서도 특별히 인그레이빙된 버전입니 공방에서 1년에 몇 점만 한정 생산되는 걸로 알아요. 손흥민이 그 시계를 손목에 가볍게 대어 보았다. 정말 예술이네요. 착용감도 편안하고. 사실 제가 파텍 필립 노틸러스 시리즈를 좋아하지만 이런 드레스 워치 스타일도 멋있어요. 스타일링은 조금 더 클래식하게 해야겠지만. 구 대표는 묘하게 입술을 깨물며 동시에 꽤나 놀란 듯한 눈빛이었다. 당신이 이 정도로 시계를 잘 아는 줄 몰랐소. 근데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과연 살 의향이 있나요? 이건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구 대표를 쏘아보았다. 또 저렇게 돈 이야기로 사람을 압박하네. 이미 예약하고 왔는데 뭘 더 증명해야 되지? 하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고 미소 지었다. 제가 원하는 건 명품 시계를 통해 제 가치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취미이기도 해서요. 이 시계 구매할 의향은 당연히 있습니다. 구 대표가 살짝 당황스러워하며 그렇다면 지금 바로 결제하겠다는 겁니까? 하고 재차 묻자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이 매장에 있는 다른 모델들도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커스텀 에디션은 꼭 갖고 싶네요. 물론 제가 이 시계를 살 자격이 있다고 허락해 주신다면요.
그 순간 구 대표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내가 말했던 건 시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고. 듣자하니 당신은 꽤 잘 알고 있네요. 주변에서 조심스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와, 역시 손흥민 대단하다. 시계 마니아였나 보네. 몰랐네. 그러나 여전히 분위기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억울하게 쫓겨날 뻔했던 중년 남자는 아직도 매장 한쪽에 서서 불편한 듯 얼굴이 붉어진 채 멈춰 있었다. 손흥민이 그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구 대표를 향해 물었다. 아까 이분한테는 너무 심하게 대하시던데 무슨 일인가요? 구 대표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격도 안 되는 분이 괜히 들어와서 시간을 뺏었다고 생각했지. 나도 이 매장 관리 때문에 예민해서 그랬다. 워낙 방문객이 많아서 진짜 고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손흥민의 시선이 중년 남자에게 옮겨졌다. 선생님, 혹시 무슨 이유로 여기 오셨나요? 그 남자는 머뭇거리다가 작게 대답했다. 저도 시계 좋아하는데요.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꼭 이 매장에서 특별한 모델을 사려고 마음 먹었습. 아들이 곧 결혼하는데 시계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시커나운치 주변 직원들이 작게 탄성을 내질렀다. 아, 결혼 선물이라니 멋지네요. 근데 예약까지 했는데 제 차림새를 보고 계속 무시하시고. 아까부터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저보다 나중에 들어온 손님들 다 응대하시고. 말을 하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상대하시더라고요. 저는 들어오지 말라고 막으시고 그러다가 보안 요원으로 저 쫓아내라고 하시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구 대표에게 돌아섰다. 만약 이분께서도 시계를 구매할 의향이 있고 이미 예약까지 했다면 충분히 매장에 들어올 자격이 있지 않나요?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프리미엄 매장이니까 일정 기준은 있죠. 구 대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묻어 있었다. 처음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제서야 몇몇 손님과 직원들이 일제히 검증이라니 그건 너무 차별적인 발언이죠. 하고 입을 모았다. 구 대표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대표님의 말씀도 이해합니. 고가 시계는 사겠다고 말만 하면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실제 구매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방법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쫓아내는 방식이어야 할까요? 매장 안이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중년 남자는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복받친 표정을 지었다. 구 대표는 한순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괜히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나름 이유가 있었다고요. 여기 들어오는 손님 중에는 정말 구경만 하고 사진만 찍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의도로 들어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 그런데 아무튼 중년 남자가 입술을 앙다물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손흥민이 먼저 그의 팔을 살짝 잡았다. 대표님, 지금 하신 말씀은 결국 제 가치나 이분의 가치를 단지 외적인 모습이나 돈만으로 판단하시겠다는 뜻으로 들려요.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예민했다는 건 인정하죠. 주변에서 다른 고객들이 다소 격한 어조로 끼어들었다. 대표님, 그냥 예민했다고 넘어가기엔 좀 심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까지 하셨으니. 이렇게 대놓고 차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소란이 커지자 직원들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감정이 북받친 몇몇 고객들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고 있었다.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큰일 나겠는데요. 맞아요. 소셜미디어에 돌면 전국적으로 소문날걸요. 구 대표는 점점 안색이 창백해졌다. 분위기가 자신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듯했다. 우리 율심 일단 진정합시다. 내가 조금 과했다면 사과를 할게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처럼 중얼거리는 순간 다시 매장 문이 열리고 보안팀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들어왔다. 대표님, 불러서 왔는데 뭔 일이? 구 대표는 됐어, 돌아가 하고 그를 쏘아 붙이듯 내쫓았다. 보안 요원은 대기하다가 조용히 빠졌다. 이제 시선은 온통 손흥민에게 몰려 있었다. 그가 어느새 중년 남자 옆에 서서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혹시 여기서 보려던 모델이 어떤 거였나요?
저는 롤렉스 데이데이트 36 골드 모델을 알아봤습. 아들이 예전부터 그 모델을 아주 좋아해서 꼭 결혼식 때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직원 한 명이 바로 선반에서 한 상자를 가져왔다. 그 모델 재고가 다 나간 줄 알았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한 점이 들어왔어요. 원래 예약 고객이 있었는데 결제 지연으로 풀린 상태였습니다. 중년 남자는 깜짝 놀라며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눈을 반짝였다. 와, 정말 실제로 보니 훨씬 아름답네요.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잘 어울리시네요. 아드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하고 축하하듯 말했다. 직원들도 정말 고급스럽고 클래스 있는 모델입니다. 라며 덧붙였다. 그러나 구 대표는 여전히 곁에서 거친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음, 그럼 결제를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하고 중년 남자를 향해 물었고 남자는 말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내 할부가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각오했습 아들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그제서야 구 대표는 난감하다는 듯 조금 물러섰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썩 내키지 않는 기색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차별적인 태도가 드러난 그에게 잔뜩 불만을 품은 눈빛이었다.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듯했지만 실질적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구 대표는 팔짱을 낀 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일정 잡혔던 VVIP 응대는 취소되었다고 전해 하고 날카롭게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손흥민에게는 또 다른 핑계를 댔다. 죄송하지만 오늘 매장에서 진행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올해 응대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손흥민은 어깨를 가볍게 으쓱했다. 저는 괜찮습. 어차피 한정판 시계 하나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모델은 천천히 보다가 결제하면 되니까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구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매장에 오래 계시지 않아도 되니 빠르게 살 거면 사고 아니면 나가도 좋습니다. 그 말에 손흥민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 모두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직원 한 명이 당황하며 대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지만 구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매장은 프라이빗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고급 부티크라고요. 오늘 예상치 못한 잡음이 너무 많습. 우리 고객들이 더 조용하고 세심한 응대를 원하실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손님을 내쫓고 싶어 안달이 났나? 보통 대표라면 이런 사태에는 공개적으로 사과라도 하고 수습하려고 하잖아. 결국 지켜보던 한 노신사가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다. 대표님, 제가 오래전에 이 매장을 방문했던 사람인데요. 그때도 고가 시계를 살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더군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지적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시면 언젠가 큰일 나겠구나 하고. 구 대표는 노신사를 바라보며 손님, 그건 그냥 매장 규칙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라고 강조했지만 노신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매장 규칙이라 해도 사람 대하는 기본 예의라는 게 있는 법이죠. 저도 돈이 있어야 그런 고가 시계를 사러 올 수 있는 거고 손님으로 대접받아야 할 텐데 그때도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냐부터 물어보니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또 다른 손님도 거들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는 안 오려 했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온다고 해서 호기심에 들러봤습. 그런데 대표님 태도는 하나도 안 달라졌네요. 사람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직원들은 당황하며 동공지진을 일으켰다. 대표님,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구 대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숨만 몰아쉬었다. 매장 안은 이제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시선에 눌려서인지 구 대표의 애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손흥민은 이 지점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대표님, 저도 한 사람의 축구 선수이기 전에 소비자로서 이런 고급 시계 매장을 찾아왔습. 큰 돈을 쓰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시간이 소중하고 이 매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를 보니 대표님께서 규칙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손님들을 무시하시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시한 게 아니고 약간의 필터링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 필터링 과정이 너무 거칠고 불쾌하게 진행되니 손님들은 그걸 차별로 받아들이는 겁니. 오늘 저도 다른 분들도 그런 대우를 받은 셈이고요. 구 대표는 고개를 돌려버리며 애써 말을 피했다. 뭐
일단 내가 말투를 잘못 썼다면 사과는 하지. 하지만 그게 전부야. 그리고 손님이라면 내 매장 방식에 맞춰야 하지 않나. 이 말에 사람들의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용기를 내어 크게 외쳤다. 대표님, 이대로 가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 손님들이 이미 다 촬영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지면 저희 부티크 이름이 순식간에 나쁜 이슈로 도배될 수도 있어요. 구 대표는 그제야 심각성을 조금 느낀 듯 식은땀을 닦았다. 그러나 애써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여전히 강경한 표정을 풀지 않았다. 저도 이 매장을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직원이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이곳이 최고급 브랜드를 취급하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리려면 정중하고 품위 있는 응대가 기본이에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시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대우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구 대표는 못마땅한 듯 그 직원에게 예리한 시선을 보냈다. 직원이 대표에게 그렇게 직언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죄송합니 하지만 오늘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럽습. 손님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손흥민 선수까지 와 계시는데 이렇게 차별적인 응대가 만천에 드러나면 우리 매장 이미지가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구 대표가 마침내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다. 그래, 다들 불만이 많구만. 내가 이 매장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이 부티크를 고급으로 만들어서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모델들을 가져오는 건 내 힘이었다고. 손흥민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이런 초고가 희귀 모델들을 들여오는 일은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공들여서 들여온 시계를 정말 그 가치를 아는 고객에게 소개해주고 함께 나누는 게 진짜 보람 아닌가요? 구 대표는 한숨을 내쉬었다. 난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돈도 취향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와서 괜히 제품만 만지작거리다가 흠집이라도 내면 어쩔 거야? 그 말에 중년 남자는 욱신거리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크게 외쳤다. 그렇다면 마땅히 보호장치를 하거나 예약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거나 정중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손님을 사람 대하듯 해야지. 대뜸 당신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몰아쓰는 건 뭡니까? 분노한 목소리에 매장 안이 일순 조용해졌다. 구 대표 역시 말문이 막힌 듯 중년 남자를 빤히 쳐다봤다. 그 남자는 울컥해 눈물이 맺힌 채 다시 이어 말했다. 제 아들이 얼마나 이 모델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몇 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서 오늘 드디어 살 수 있게 된 건데요. 대표님 말대로 제가 돈도 없고 겉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 하지만 제가 왜 여길 찾았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발 내쫓으려 하셨잖아요. 이제 구 대표는 얼굴이 붉어졌다. 쉽게 반박하지 못하고 시선을 내려 깔았다. 대표님, 저도 같은 소비자로서 이런 경우 참 안타깝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말을 이었다. 운동선수건 누구건 어떤 직업이건 시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매장에서 환영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맞아요 하는 목소리가 퍼져나왔다. 직장인, 노신사, 젊은 여성 등 다양한 고객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구 대표는 결국 한계를 느낀 듯 움켜쥐었던 손을 풀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 매장과 함께 하다 보니 스스로가 마치 절대적인 권위자라도 된 듯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 우리 시계는 아무나 못 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 그가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년 남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까 너무 심한 말을 했습. 손님께 정말 사과드릴게요. 결혼 선물이라니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을 텐데.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의 사과를 지켜봤다. 구 대표가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 중년 남자는 울컥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막대하시면 안 됐던 거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과하신다니 고맙습니다. 구 대표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손흥민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손흥민 선수님께도 사과드립니. 제가 선수님의 명성이나 실력만 보고 대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무례한 태도로 손님을 대했네요. 특히 시계 지식이 부족할 거라 지레짐작한 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부드러운 음성으로 답했다. 사과 받아들이겠습. 저도 오늘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갈등이 있었네요. 하지만 이런 계기로 대표님이 매장 운영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직원들도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표님 저희도 매장 운영 매뉴얼 다시 수정하고 직원 교육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손님 응대 방식이 너무 극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라고 제안했다. 구 대표는 허탈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맞아, 나도 느꼈어. 돈만 있으면 다가 아니라 정말 이 시계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모습이건 우리 고객으로 모셔야겠지. 그 사이 곧 결제를 마치고 시계를 받아든 중년 남자는 살짝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쁜 표정이었다. 주변에서 축하드립니다. 하고 박수를 쳐주자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 정말 감사합니, 아들이 좋아하겠어요. 라고 되뇌었다. 손흥민도 정말 멋진 선물입니. 저도 축하드려요. 혹시 시계 관리나 폴리싱 같은 부분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시계 관리 전문가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웃으며 권했다. 그 말에 중년 남자는 감동한 기색으로 감사합니다 선수님.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하고 당황했지만 손흥민이 방문 카드 하나를 건네며 여기 적힌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라 답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우와 역시 겸손하네. 진짜 인성이 좋다니깐. 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구 대표는 조금 지친 목소리로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자, 모두들 여기 계신 손님들께 음료라도 대접하고 혹시 궁금한 시계 있으면 편하게 구경시켜 드려. 오늘은 예약과 관계없이 편히 둘러보시도록 안내해.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곧바로 움직였다. 네, 대표님. 그렇게 매장 분위기가 서서히 풀리고 사람들은 각자 관심 있는 시계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구 대표는 다시 손흥민에게로 돌아와서 아까 보여줬던 한정판 파텍 필립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이 시계를 정말 구매하시겠습니까? 손흥민이 웃으며 시계를 살펴보았다. 네, 오랫동안 이런 모델을 기다렸어요. 사실 예약 대기 명단이 굉장히 길어서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딱 운 좋게도 이번에 들어온다고 해서 미리 알아봤죠. 저도 이게 매장에 있다는 걸 듣고 바로 예약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쾌한 일을 겪게 한 뒤에 시계를 드리려니 죄송하네요. 혹시 결정을 바꾸셔도. 나만출 아니요. 시계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매장이 더 나은 곳이 된다면 그게 더 의미 있죠. 구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결제 과정을 안내했다. 저희가 별도의 AS 기간 연장 혜택을 드리겠습. 마음 같아선 더 큰 혜택을 드리고 싶지만 공식 정책을 벗어나긴 어려우니 그 정도면 충분합니. 감사합니다. 결제가 진행되는 동안 구 대표는 여전히 얼굴에 복합적인 감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은 듯 직원들에게 간단한 교육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이번 주말에라도 전 직원 모아서 응대 매뉴얼 다시 짜자고 손님 차별 없도록. 직원들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네, 대표님. 앞으로는 어떤 분이 오시든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지키며 응대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손님들도 이제야 좀 정상적인 분위기구만. 좀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변화한다니 다행이네.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제를 마친 뒤 손흥민은 손목에 그 한정판 시계를 부드럽게 차며 활짝 웃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럽은 매장에서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선수님 축하드려요. 와, 정말 멋진 시계다.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구 대표에게 다가갔다. 대표님, 오늘 일로 힘드셨겠지만 저 역시 시계 애호가로서 이 매장이 잘 되길 바랍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좋은 시계들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구 대표는 허리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여러모로 감사하고 죄송합니. 내가 그동안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걸 인정해요. 돈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았지 그 뒤에 깔린 마음과 열정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계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달으신다면 앞으로는 좋은 경험을 선사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혹시 새로운 모델 들어오면 구경하러 다시 올게요. 물론입니 손님. 아니, 손 선수님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년 남자가 다가와 선수님 정말 감사했습 저까지 두둔해 주셔서 덕분에 무사히 시계를 사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머리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서로 도움 주고받으면 좋은 거죠. 아드님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매장 안에는 이전에 얼어붙은 공기가 사라지고 밝은 활기가 서서히 돌아왔다. 사람들은 시계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면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고 구 대표도 비록 쑥스러운 듯했지만 적극적으로 설명을 곁들였다. 대표님, 혹시 이 모델은 어떤 무브먼트를 쓰나요? 한 손님이 질문하자 구 대표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 이건요. 스위스 공방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립한 수동 무브먼트인데 파워 리저브가 길어서 안정적이에요. 와, 예전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해줬는데. 듣고 있던 다른 손님이 중얼거리자 구 대표는 움찔했지만 이내 웃으며 더 열심히 설명했다. 오늘 많은 걸 배웠습. 손님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 많았네요. 이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친구에게 살며시 말했다. 방금 전에 그 싸늘했던 분위기 생각하면 정말 말 그대로 확 달라졌네. 그러게 말이야. 이거 녹화해서 SNS에 올리면 대박 비럴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이제 사장님이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좀 감동이긴 해. 맞아. 그냥 욕만 먹고 끝났다면 별로 교육적이지 않았을 텐데. 변화한다니까 괜찮아 보이네. 손흥민은 천천히 매장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중년 남자 그리고 다른 손님들과도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문가에서 잠시 멈추었다. 대표님, 그리고 직원분들. 제가 오늘 겪은 일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존중 어린 응대를 해주시면 좋겠습. 비싸든 그렇지 않든 시계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기분 좋게 매장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구 대표는 고개를 숙였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 다시 한번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매장 밖에 나온 손흥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날씨는 포근했고 청담동 거리엔 고급 자동차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다. 마스크를 다시 썼지만 이미 매장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정체가 들킨 터라 밖에서도 일부 시민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댔다. 와, 진짜 손흥민이야. 여기서 시계 사러 왔나 봐. 그렇대. 근데 저 매장 안에서 무슨 일 있었다던데? 분명 소셜미디어에 올라올 거야.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손흥민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가볍게 손을 흔들며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며칠 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청담동 명품 시계 부티크에서 손흥민이 차별당하는 고객을 구해주고 시계 지식으로 대표를 놀라게 했다는 제목의 글들이 퍼져나갔다. 매장 대표가 결국 사과하고 응대 방식을 바꿨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 역시 멋있다 인성갑이네. 부티크 대표 이번엔 정신 차렸기를 같은 댓글을 달며 사건의 전말을 궁금해했고 일부는 앞으로는 저런 차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 문제의 부티크 홈페이지에는 공지가 올라왔다. 고객 응대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 예약 고객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계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차별적인 언사를 금지하겠다. 공지문 아래에는 특별한 협력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다. 누구나 그 특별한 협력자가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편 중년 남자는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에서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다. 결혼식에서 아들이 받은 롤렉스 데이데이트를 차고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이었다. 캡션에는 아들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시간의 가치를 선물해주고 싶었다. 고마운 분들 덕분에 무사히 해낼 수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사진을 본 누군가는 댓글을 달았다. 시간의 가치란 돈으로만 환산되는 게 아니죠. 사랑과 존중, 그리고 희망이 담긴 시계, 정말 소중하겠네요. 얼마 뒤, 손흥민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짧게 이번 일을 언급했다. 시계를 수집하는 이유는 제가 뭔가 성공했다는 걸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하면서 생긴 다양한 기억과 순간을 시계에 담아두는 의미가 커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시계를 대한다면 서로 더 존중하며 취미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발언에 많은 네티즌들이 진짜 멋있다. 역시 인성 최고라며 호응했다. 확실히 훨씬 좋네요. 직원분들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구 대표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손님. 어서 오십시오. 저번에 구매하신 시계 만족스럽게 쓰고 계시죠? 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칭찬이 많고 저도 정말 애정이 가네요. 다행입니. 혹시 오늘은 다른 모델을 보러 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들렀어요. 혹시 매장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나 궁금하기도 했고, 다른 손님들도 편안하게 시계를 구경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구 대표는 쑥스럽게 웃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이제 매장 한편에서는 옅은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다양한 계층의 손님들이 자유롭게 시계를 구경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설명하며 꼭 구매하지 않아도 천천히 살펴볼 시간을 주고 있었다. 저희도 아직 많이 노력 중이에요. 그날 이후로 이 매장이 단지 돈 많은 사람들만 오라는 곳이 아니라 시계의 가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영한다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요. 손흥민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직접 보니 저도 기쁩니다. 그때 옆에서 어떤 젊은 고객이 살짝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손흥민 선수시죠? 죄송한데 제가 큰 돈은 없지만 시계에 관심이 많아서 구경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어요. 예전엔 안 그랬다고 들었는데요. 손흥민은 웃으며 답했다. 이번에 바뀌었나 봐요. 사장님이 좋은 결심을 하신 것 같네요. 젊은 고객은 활짝 웃으며 이런 좋은 변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스토리를 들었는데 선수가 한몫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가볍게 목례했다. 손흥민은 손사래를 치며 에이 제가 한 게 뭐 있겠어요. 사장님과 매장 직원분들이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저야 그저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매장이 생기면 기분 좋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시간이 흘러 손흥민은 매장을 나서며 구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앞으로도 많은 손님들이 이곳을 찾을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처럼 편안한 분위기로 시계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 대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하겠습.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했고 고맙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온 손흥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한때 단지 축구 선수로만 알려졌지만 이제는 시계를 사랑하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편견과 싸우는 동료 시민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멀리서 휴대폰을 들고 그의 모습을 찍던 한 팬이 소리쳤다. 손흥민 파이팅! 오늘 이야기 다들 궁금해할 거예요. 다음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손흥민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오늘 있었던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다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만난다면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더 빨리 바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밝은 햇살 가득한 청담동 거리를 뒤로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변화를 만들어낸 작은 계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함께 전해지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각자의 생각을 적어 SNS에 공유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존중. 명품을 다루는 곳이라면 더더욱 사람 대하는 법이 중요하다. 같은 글들이 퍼져나갔고 몇몇은 이 스토리를 주변인에게 전해주며 함께 공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시계든 어떤 물건이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야. 손흥민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어. 또 어떤 이는 우리도 일상에서 차별을 발견하면 조용히 넘어가기보다 한마디씩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했다. 마침내 이 모든 일이 정리된 이후 매장 대표로부터 공식 인터뷰가 있었다고 한다.
처음엔 우리 매장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기준을 세웠지만 그 기준이 너무 배타적이었음을 깨달았습. 앞으로는 누구나 편안히 시계를 즐길 수 있게 돕고 그 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합니.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를 읽은 사람들은 댓글로 역시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는 아름답다. 사장님도 이제는 진정으로 시계를 사랑하는 게 뭔지 깨달으신 듯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물론 과거의 태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로도 사람들은 청담동 명품 시계 부티크 하면 떠오르는 일화로 이번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곳은 예전과 다르게 정말 친절한 서비스를 해준다는 평가를 공유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군가가 그 매장에 찾아가 비슷한 일을 겪게 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얻은 교훈이 다시금 발휘되리라 믿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면 그 어떤 편견도 조금씩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된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 누구든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구든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기억해 두면 좋겠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편견에 부딪힌 누군가를 본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용기를 내보자.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겠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순간이 펼쳐지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함께 세상을 조금씩 더 좋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매장 밖에서 지나가던 한 커플이 영상 촬영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말했다. 이 영상을 편집해서 SNS에 올릴까? 구독자들도 이 스토리에 관심 많을 것 같아. 응, 당연하지. 이런 이야기는 널리 퍼져야 해. 혹시 또 다른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겠어.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마치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듯 매장 간판을 한 번 더 촬영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사연이 펼쳐질지 궁금하네. 계속 주시해야겠어. 라며 길을 따라 걸어갔다. 모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오늘 일로 생긴 변화는 오래도록 여운을 남겼다. 시계를 사랑한다는 건 시간을 사랑한다는 거와 같지요. 시간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지금 이 순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함께 누린다는 뜻 아닐까요? 손흥민이 매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구 대표는 훗날 다시 한번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시계라는 물건을 계기로 사람들을 서로 나누고 소외시켰구나 싶더군요. 앞으로는 모든 손님들이 편히 시계를 보고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중년 남자 역시 아들의 결혼식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 인생의 값진 시간에 아들에게 이 시계를 선물로 줄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지켜준 분들이 있어 더 뜻깊다. 그렇게 모두는 한층 더 성숙하고 따뜻해진 시선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지나간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며 필요한 자리에 용기를 내어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이었으니 새로운 변화의 씨앗은 이미 이 도시 전역에 퍼졌다. 내일도 누군가는 또 다른 부티크나 다른 공간에서 비슷한 부당함을 겪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 일처럼 모두가 힘을 모아 부딪히고 지적하며 결국엔 변화의 불씨를 피워 올릴 수 있으리라. 그러니 이야기를 마치기 전 우리도 잠시 생각해보자. 나는 혹시 일상의 작은 순간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내가 권위자라도 된 듯 행동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만약 주변에서 그런 광경을 본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만약 당신도 오늘의 스토리가 의미 있다고 느낀다면 주변과 나누고 함께 고민해 보길 바란다. 내일은 또 새로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다. 다음에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만약 비슷한 상황을 직접 목격한다면 꼭 외면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전해주세. 그러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간다. 그러나
그날 매장에서 비롯된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순간이 깎이지 않도록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듯 시계를 대하는 태도도 차별 없이 공정해야 한다. 이 말이야말로 오늘의 결론 아닐까?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세상 속 작은 변화를 함께 지켜봐 주길 바란다. 마치 내일의 장면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부당함에 맞설 때 또 다른 누군가는 그를 도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사회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이어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사연들을 많이 나눠주세요. 혹시 모르니 내일은 바로 당신 앞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한 편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진정한 변화의 씨앗은 계속 자라날 것이다.